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4년차를 맞은 서울 송파구의 한 전세 아파트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뜬 민수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은지의 불러온 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임신 9개월째인 은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몸이 많이 무거워진 상태였죠. 민수는 35살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연봉과 좋은 복리후생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어요. 은지는 32살로 동네 초등학교에서 6년째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었죠. 이른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다가가 은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자기야 무리하지 마, 내가 아침은 간단히 해결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마운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민수는 늘 이렇게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거든요. 특히 은지가 임신한 후로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민수가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 준비를 마치자 은지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은지의 배에 손을 대고 우리 아가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게라고 속삭였어요. 은지는 이런 민수의 모습에 감동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주변 친구들이 출산 후 남편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지만 민수만큼은 다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오후에는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곧 출산할 것 같다고 말해서 은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민수도 전화 너머로 기뻐하며 회사에서 미리 출산휴가 준비를 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하자 부부는 함께 아기 방을 둘러보며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수는 은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었죠. 곧 3명의 가족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3시 은지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 아픔인 줄 알았지만 점점 아픔의 간격이 짧아지면서 진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민수를 깨우며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라고 말하자 민수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병원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차를 끌고 나왔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의 검진 결과 자궁구가 5cm 열렸다며 곧 분만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민수가 옆에 있어 든든했어요. 민수 역시 은지의 손을 꼭 잡고 힘내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라고 격려해 주었죠. 분만실에 들어간 후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을 버텨냈어요. 민수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은지가 무사히 출산하기만을 기도했죠. 오전 9시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kg, 200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의사가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은지 역시 힘든 출산을 마치고 아기를 품에 안으며 행복에 겨워했어요. 민수는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아빠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게라고 속삭이며 작은 손을 어루만졌어요. 은지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남편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출산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지는 집. 곁에서 민수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보며 감격해했던 민수가 갑자기 시계를 자주 보더니 은지야 회사에 연락 좀 해야겠어.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출산으로 지친 몸이지만 민수가 나간 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아기 돌보기에 집중하느라 그런 생각은 잠시 잊혀졌죠. 1시간 후 돌아온 민수는 이전의 따뜻함보다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며 말했지만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자. 민수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은지와 아기 곁에 있지 않고 회사 일이 급하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출산 당일 남편이 곁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만 왠지 모르게 민수가 멀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민수가 병원을 나선 후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또 다른 산후조리원이었어요. 민수는 차를 몰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가고 있어. 아기는 어때라고 말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은지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33살로 민수와 1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영 역시 바로 어제 민수의 아이를 출산한 상태였어요. 은지가 진통으로 고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에 지영은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자 지영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다가가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네라고 말하며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280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지영은 민수에게 은지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들을 낳았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 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이런 민수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수는 지영과 아기 곁에 머물며 마치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간병인에게는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했고 아기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챙겼어요. 심지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기까지 했죠. 지영이 민수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은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알 리 없어. 은지는 지금 출산으로 정신없을 테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지영의 산후조리원비를 미리 결제해 놨고 필요한 용품들도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준비된 일처럼 모든 것이 치밀했어요. 지영은 민수가 자신과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는 지영에게 회사 일로 핑계를 대고 나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은지에게 들킬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하지만 지영에게는 내일 또 올게, 우리 딸 잘 돌봐라고 다정하게 말했죠. 민수가 떠난 후 지영은 혼자 아기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도 아이를 가졌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민수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죠. 출산 이틀째 되는 날 은지는 병실에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와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어제부터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는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 업무가 바쁘다며 나갔고 오후에도 잠시 얼굴만 비춘 후 또다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병원을 떠났죠. 은지는 출산 직후라 남편이 더 많이 신경 써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빠 보이는 민수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아기 낳은 직후인데. 조금 더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더니 미안해, 지금이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시기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민수의 대답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눈빛도 어딘가 회피하는 듯 했거든요. 더욱이 민수가 핸드폰을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죠. 그날 밤 민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은지는 우연히 민수의 핸드폰 화면이 켜진 것을 봤어요. 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놀랍게도 강남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400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지금 송파구 병원에 있는데 왜 강남구 산후조리원에서 결제가 됐을까요? 은지는 혹시 회사 동료나 친구 중에 출산한 사람이 있어서 축의금 대신 산후조리원비를 대신 결제해 준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일반적인 축의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민수가 또다시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을 나가려 할 때 은지가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강남구 산후조리원에서 카드 결제된 게 뭐예요? 민수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야. 그게 회사 후배가 출산해서 도움을 준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민수의 반응이 너무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이번에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은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산 직후라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은지는 며칠 동안 민수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몇 시간씩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됐고 핸드폰도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죠. 출산 일주일째 되는 날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어요. 민수가 오전에 나간 후 은지는 신생아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몰래 민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산후조리원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한 은지는 로비에서 민수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내 데스크에서 면회객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이 어떤 분을 찾으시냐고 묻자 은지는 남편 이름을 말했죠. 놀랍게도 직원은 그분이시군요. 지영 씨 남편분 맞죠? 지금 3층 특실에 계실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영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민수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죠.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쪽 특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수가 낯선 여자 옆에 앉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산후 회복복을 입고 있었고 민수는 그 여자에게 우리 딸 정말 이쁘다, 엄마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안고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수가 그 아기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민수의 표정이었어요. 자신에게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이 민수에게 오늘 은지한테 들키지 않았죠?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괜찮아, 은지는 아직 몸도 회복 안 됐고 아기 돌보느라 바빠서 의심할 겨를도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은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산후조리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자신이 출산한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참담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은지는 며칠 동안 깊은 충격 속에서 지냈어요. 아기를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민수와 지영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은지는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더욱이 산후조리원 직원이 민수를 지영의 남편이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죠. 은지는 인터넷을 통해 불륜과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오전 은지는 아기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은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준 후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지에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남편분의 불륜은 명백하고 상대방 여성이 남편분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의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요. 또한 출생신고서에 남편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은지는 이런 법적 절차들이 복잡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중요한데 남편분의 불륜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인 은지 씨가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은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남편에게 알아챘다는 티를 내지 말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사진이나 녹음,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을 모으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은지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지가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사가 의아해하며 자세한 사정을 묻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가정적인 남자로 알려졌던 민수가 출산 후 오히려 더 자주 외출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회사 카드로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한 것이 격리부에서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더욱이 지영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다른 산모들이 민수를 지영의 남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민수가 기혼자이며 다른 곳에서 아내가 출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산후조리원은 좁은 공간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지영은 다른 산모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영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은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카드 사용 내역, 산후조리원 출입, 사실 그리고 지영과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으로 확보했어요. 심지어 지영의 아이 출생신고서, 사본까지 입수하는 데 성공했죠. 민수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비 문제와 지영의 불안감, 그리고 은지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회사에서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강남구 산후조리원 근처에서 민수를 목격하고 사내에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인사팀에서 민수를 불러 사정을 묻게 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회사에서는 가정사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죠. 승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지영 역시 산후조리원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퇴원을 앞당겼어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민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벌인 일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은지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는 때가 왔어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은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에는 민수의 불륜, 사실과 지영이 민수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받아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은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민수는 급하게 은지에게 연락했지만 은지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며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은지의 승리는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아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기재한 것과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한 카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제출됐거든요. 법원은 민수의 불륜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은지는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 등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위자료로는 3천만 원을 받게 됐고 친권과 양육권도 당연히 은지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됐어요. 민수는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20년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죠. 상간소송에서 지영 역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은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지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지만
법원의 판결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거죠. 지영 역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반면 은지는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후에는 다시 교사로 복직해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갔죠. 이제 은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밝은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은지는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꼭 좋은 부모가 되어줄게.